현지인이 알려주는 노포 맛집, 이수역 식걸 탐방. 좋은 상권, 나쁜 상권은 따로 없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상권은 있습니다. 흔한 친구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곳이 그런 곳이겠죠. 이런 상권은 대부분 소시적, 자주 드나들던 동네 상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니까 마음도 편하고 굳이 맛집을 검색하지 않아도 지금 분위기에 딱 맞는 집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으니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권이 몇 개 있는데 오늘 탐방하는 총신대 입구 이수역 상권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수역 상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처음 와도 만족도가 높을 상권이기 때문이죠. 이수역 상권은 초대형 상권들처럼 너무 번잡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썰렁하지도 않습니다. 상권에 너무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고 너무 사람이 적으면 죽은 상권 같아서 가기 싫어지는데 이수역은 활기가 있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넘칠 정도는 아닙니다. 꽉 차서 한참 줄 서야 하는 식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텅텅 빈 식당도 아닌 반 정도 차 있는 식당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중간쯤 차 있는 식당이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안심이 되잖아요. 이수역 상권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수역은 술꾼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술집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유명 맛집이 손님을 독차지하기보다는 각종 술안주 아이템들이 골고루 분포하는데 각각의 아이템마다 오래된 맛집도 있고 새로 생긴 가게도 있어서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상권 내에서 1, 2차는 물론이고 3, 4차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3, 4번의 술집 안주가 다 맛있고 만족스러운 상권은 거의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수역은 10손가락도 모자랄 만큼 가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상권의 규모나 인지도에 비해 숨은 맛집들이 많고 그래서 술꾼들이 많고 그래서 저녁 장사 위주의 외식 브랜드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눈독을 들이는 상권이라는 것은 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분석적으로 상권을 파헤치기보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풀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수 토박이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수 10개 맛집도 뽑아봤는데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가 선정한 이수 10걸은 어떤 아이템인지 만나보시죠. 총신대 입구 이수역 하면 원래 태평백화점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국에 몇 남지 않았던 이 항토 백화점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영업하고 지금은 빈 공터가 되어 있습니다. 1992년 태평 데파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94년 백화점 허가 승인을 받고 2021년 10월 31일까지 영업했으니 근 30년간 자리를 지켰죠. 있다 없으니까 살짝 서운한 느낌도 듭니다. 지하철역부터 예전 백화점 앞쪽 대로변으로는 예전부터 포장마차 거리가 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묵, 튀김, 떡볶이, 순대, 국화빵, 부침개, 핫도그, 뻥튀기, 닭강정, 와플, 떡갈비, 닭꼬치, 곱창, 반찬가게, 옥수수 같은 먹거리와 꽃집, 잡화점 같은 소매점이 위치하는데 어떤 먹거리도 좋으니 잠시 멈춰서 하나 드셔보세요. 각각의 포장마차가 몇십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오래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일품입니다. 포장마차 거리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남성시장으로 연결되는데요. 이수역 상권은 특이하게 전통시장과 맞닿아 있는데 시장 활성도가 높아서 시장과 먹자골목에 시너지가 납니다. 점심과 오후에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저녁에서 밤으로 갈수록 먹자골목 활성도가 높아져서 전체 상권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 먹자골목과 시장을 연결하는 3, 4개의 골목이 있는데 그중 역 앞 첫 번째 골목에 남성집이 위치합니다. 50년 전통을 가진 시장 순댓국집인데요. 재밌는 것은 순대 없는 순댓국이 이 집의 대표 메뉴라는 점입니다. 머릿고기와 내장 부위를 넣고 끓여내는데 식사용으로도 저녁 술안주로도 훌륭합니다. 오소리 감투나 섞어, 새끼보, 머릿고기 한 접시면 술이 술술 들어가죠.
남성집에서 조금 내려와 종으로 뻗은 첫 번째 이면 도로에서 뽑은 맛집은 고추찜닭입니다. 예전 안동, 봉추찜닭 같은 브랜드 찜닭이 유행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국물이 살짝 있는 자작한 양념에 고추가 들어가 깔끔하면서 매콤한 맛을 자랑합니다. 감자와 당근, 닭에 스며든 양념까지 아주 기본에 충실한 찜닭이라 틀릴 확률이 거의 없는 집입니다. 역시 식사로도 안주로도 훌륭하고요. 한번 맛보면 가끔 생각나서 다시 찾게 되는 맛입니다. 같은 골목에서 40-50m 내려오면 이번에는 뽕잎사랑 매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수에만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수점도 벌써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메뉴는 빨간 육수에 샤브샤브입니다. 정성본이나 둔촌 칼국수 같은 베이스를 생각하면 되죠. 사실 샤브샤브도 실패하기 힘든 요리 중 하나입니다. 각종 야채부터 고기, 칼국수, 볶음밥까지 코스를 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숟가락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이수점은 점심도 손님이 많지만 저녁에 반주와 함께 찾는 손님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골목에서 영풍치킨도 오래된 치킨 맛집이고 고반식당, 부안집, 화설 같은 고깃집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맛집을 뽑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네 오래된 고깃집은 단연 수연 숯불갈비인데요. 요즘 이수역에는 고깃집이 유행인지 새로 보이는 고깃집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와중에 4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연 숯불갈비가 돋보입니다. 간판부터 이미 끝이죠. 어린 시절 특별한 날만 아버지가 데리고 가주셨던 갈비집 간판 느낌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불판도 금방 그을려서 자주 갈아줘야 하는 예전 방식 불판을 그대로 쓰고 있고 양념 게장이 나오는 밑반찬이나 돼지갈비 맛도 예전식입니다. 30대부터는 예전 맛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또 내려오다 보면 정원조 닭 한 마리, 청진동 감자탕도 업력이 긴 식당들이고요. 사거리 부근까지 내려오면 금별맥주, 용용선생, 꽃다운 주점, 역전 할머니 맥주, 와인 한 잔 같은 요즘식 주점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살짝 고개를 들어 2층을 보면 1987년 시작했다는 즉석떡볶이 애플하우스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이용 비중이 훨씬 높고 점심과 오후, 이른 저녁 시간까지 활발합니다. 일요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이곳의 메뉴는 중고등학생 때 먹던 즉석떡볶이인데요. 떡볶이는 당연하고 무침 만두와 순대볶음, 김치볶음밥 뭐 하나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역시 참지 못하고 숨도 못 쉴 만큼 밀어넣고 오게 되는 집이죠. 한번 맛보면 말만 들어도 침이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50m 내려오면 이수역 술꾼들이 애정하는 땡초 우동이라는 술집이 나옵니다. 땡초를 넣은 우동이니 칼칼하고 시원할 건 예상이 될 텐데 이게 소주와 찰떡이라는 게 정설이죠. 1차로 오기도 하지만 주로 2차나 3차 정도에 무조건 들러주는 포차입니다. 마무리로 여기에 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메뉴는 기본 우동 메뉴에 탕수육, 어묵탕, 오돌뼈 같은 술친구들이 있는데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말도 안 되게 소주와 잘 맞아서 그 다음부터는 떡볶이만 먹는다거나 여기서 꿀토마토만 있으면 소주 3병도 거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시켜서 먹어도 술안주로는 다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가 크지 않아서 옆 테이블 손님이 다 아는 얼굴이라는 점만 빼면 아주 애정할 만한 곳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고 사당역 방면으로 대로변을 건너갈 예정인데 아직 뽑지 못한 집들이 많아서 아쉽네요. 사이 골목에 있는 꼼이라는 꼼장어집, 양꼬치로 오래된 후 양꼬치도 10년 넘은 맛집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수역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에 남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요. 가는 길에 땡초우동 분점이 보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분점을 냈는데 본점에 자리가 없을 때는 이곳으로 찾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좀 더 내려오면 기아 자동차 매장이 보이고 그 골목으로 내려오면 낙성 곱창이라는 곱창집이 있는데요. 6시 무렵인데
이미 웨이팅이 걸려서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양념 부추와 곱창 대창을 같이 구워 먹어본 분들은 그 맛을 잊기 힘들다는 걸 잘 알 텐데요. 여기는 안에서 곱창이 익는 동안 선지 해장국을 올려주는데 이미 여기서 소주 각 1병 들어가고, 또 회전율이 좋아서 아주 신선해 보이는 간과 천엽을 내주는데 여기서 또 1병 들어가고, 메인 메뉴인 곱창이 나오기 전에 얼큰해져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곱창은 고소하고 쫄깃한데 양념 부추가 맛을 잡아줘서 절대 한 판으로는 안 끝나고, 추가 주문을 한 뒤에 볶음밥까지 먹을 때가 되면 이미 만취인 경우가 많죠. 여기는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추가 주문에 볶음밥까지 먹느라 한 테이블당 먹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빠르게 자리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것도 꽤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는 메가박스 방면으로 사이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스시로로라는 초밥집입니다. 점심이고 저녁이고 대부분 웨이팅이 있어서 먼저 가서 웨이팅을 거는 것을 추천합니다. 30대 남성과 20대, 40대 여성 고객이 많은 편이지만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고객 구성이 다양한 편입니다. 전 연령대가 다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곳 메뉴는 당연히 초밥인데요. 아주 정갈한 느낌을 주는 초밥을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한 점 한 점 크게 만들어서 만족도를 올리는 초밥 전문점들이 늘고 있는데, 이 매장의 초밥은 크다보다는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점 한 점에 감칠맛이 난다고 할까요? 밥알이 적고 회를 두툼하게 해서 그런지 전체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입 안에서는 아주 풍성한 맛을 전해줍니다. 초밥을 주력으로 하지만 탕 종류의 식사 메뉴나 덮밥, 구이, 튀김, 또 여러 종류의 사케나 기린 생맥주 등을 준비해 놓은 것도 흡족합니다. 스시로로에서 옆집이 현고대 닭발 사상점인데요. 닭발을 사랑하는 술꾼들이라면 동대문 제기동에 있는 현고대 닭발을 아는 분도 많을 겁니다. 매장이 4개밖에 없어서 분점들도 본점 못지않은 인기가 있죠. 그 중에서 사당점도 벌써 10년 이상 자리 잡고 있는 터줏대감입니다. 주요 고객은 20, 30대 여성층인데요. 1차보다는 2, 3차 느낌이어서 8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손님이 많아지고 12시까지는 계속 손님이 몰립니다. 주 메뉴는 매운 닭발인데 순한 맛도 매콤한 수준이기 때문에 맵찔이들은 순한 맛을 드시기 바라고요. 주먹밥을 불판 사이드에 살짝 구우면서 계란찜과 술이 준비되었다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최근 이 골목에 유튜버 찌양과 연관된 원조 쯔왕 돈가스가 생겨서 웨이팅이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방배 양곱창, 군선생, 장미 맨션 같은 음식점과 장 블랑제리 제과점도 손님이 많은 편이라 작지만 이 골목에 손님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스박스와 맥도날드가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좋아하는 상권을 다뤄서 그런지 좀 더 신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개한 집들에 가서 술 한잔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니 계속 군침이 돌았거든요. 지금 이 수역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 상권에서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오래된 맛집들이 여전히 건재한데 새로운 맛집들이 생기는 분위기가 건전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수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